이거를 걔네 엄마가 알면 뭐라고 생각할까? 제 마마보이야 단톡방과 문자로 초대해서 이 아이를 비난하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준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나요? 자, 오늘은 그 사연들 중에서 여러분들 함께 공유해 볼 만한 사연이 좀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어떤 미디어 폭력, 언젠간 우리의 아이에게도 분명히 닥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미리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공개하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연이 조금 기니까 여러분들 인내심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등교가 자꾸 늦어지는 시기에 5학년 때부터 같은 반 친구였던 남자 A와 그리고 B 그리고 C 이렇게 셋, 그러니까 글쓴이 I까지 4명이 서로 단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같이 놀다가 보니까 그 중에서 C가 어느 순간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좀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건을 C의 어머님이 알게 되어서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마무리가 되면서 C는 친구들 사이에 좀 멀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C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대상이 글쓴이님의 아드님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 B 그리고 새로운 인물인 D까지 합세해서 이 아이를 놀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냥 놀리는 것이 아니고 단톡방과 문자로 초대해서 이 아이를 비난하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도 아이가 핸드폰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 핸드폰을 아이의 계정을 담아서 같이 쓰고 있었는데 엄마 핸드폰으로 비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님이 당연히 이 사건을 알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때까지 아이들은 이 핸드폰을 엄마가 같이 쓰는지 몰랐던 것인지 알면서도 했던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뭐냐면 아이가 그 글쓴이님의 자녀분이 A라는 아이에게 중고로 자전거가 아니라 자전거 바퀴를 10,000원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이 10,000원을 주고 샀는데 돈이 없어서 일단 외상으로 샀나 봐요. 그리고 나서 용돈을 타면 갚겠다고 하니까 A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10,000원이야. 시간이 지났는데 이자가 있잖아. 80,000원으로 갚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글쓴이 어머님이 상대 어머니가 통화를 하고 나서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입금하고 그 다음에 그 바퀴를 아예 돌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그 A라는 아이 카톡 프로필에 가 연달아 있었다고 하는데, 자, 물론 그게 글쓴이 어머님께 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여기서 또 약간 느낌이 쎄한 게 어른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었어요. 자, 다음 사건은 뭐냐면, 자, 이러다가 조금 또 같이 잘 지내던 시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A, B, D 그리고 글쓴이님 자녀와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좀 잘 지내다가 또다시 그 사건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단톡방에 아이들이 모여서 글쓴이님의 자녀를 초대하고 조롱하고 욕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아이 핸드폰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초대를 당해서 막 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어머님이 목격한 겁니다. 근데 목격하고 나서 이 부분을 그냥 아이들의 카톡 프로필을 차단하는 것 정도로 끝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지나가고 나서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던, 그러니까 주동자는 아니고 동조자 중에 한 명을 어머님이 사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만나서 그 아이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아이가 단톡방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건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 중에 한 명이 글쓴이님의 자녀의 아이디로 톡 아이디를 만들어서 어떤 여자아이한테 뭐 누나 너무 사랑해요, 뭐 꿈속에서 만나면 뭐 손을 뻗어, 뭐 나를 기다려, 뭐 이상한 뭐 오그라드는 틱톡을 보내고, 그리고 그 아래 뭐라고 썼냐면, 야, 이거를 걔네 엄마가 알면 뭐라고 생각할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라는 조롱하는 이야기를 썼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어른의 권위가 상당히 좀 실추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이제 저희에게 질문 주셨던 마지막 이제 질문 항목이 이거였어요. 저 아이들, 그러니까 A와 B의 성향을 어떻게 판단하고 아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걸 궁금하다라고 저한테 이제 메일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사실 A나 B의 성향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사건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는 항상 드렸던 말씀이, 우리가 아들을 키울 때
때문에 아들이 친구 관계에 생겼던 문제를 함부로 끼어드는 게 생각보다 위험하다는 말씀 많이 드려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애들 소셜에서 최악의 평판 중에 하나가 제 마마보이야 지가 갖고 있는 문제를 엄마한테 맡긴다? 라는 소셜의 평판이 그 아이에게 굉장히 고립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들 문제를 끼어들 때는 항상 아들의 동의를 얻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곤 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건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사건은 그렇게 해결해서 될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만약에 그 사건을 목격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놀이터에 있는데 내 아이를 상대 아이가 때리는 것을 목격했는데도 내 아이 편드는 것 같아서 막지 않는다. 그거는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자세를 떠나서 어른으로서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건은 제가 봤을 때는 작은 문제라고 보이진 않아요. 근데 작은 문제를 우리가 잘못 방치하고 제대로 어른으로서 해줘야 될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은 잘못된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나눠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사건 중에서 자전거 바퀴 거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 아들이 친구의 자전거 바퀴를 10,000원을 주고 거래했다. 생각해보면 이 거래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에게도 서로의 물건을 현물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를 하는 것을 갖고 그것을 폭력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지어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이 사건을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래한 게 문제가 아니고 10,000원에 거래한 것을 아이가 내가 용돈을 타면 갚을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무슨 소리야 시간이 지났으니까 10,000원이 아니라 80,000원이자라고 이자를 올렸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 거래가 정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음을 암시하는 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엄마의 카톡을 통해서 혹은 아니면 엄마가 그것을 아시게 되었을 때는 저는 그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 어머니 당사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해당 사건 부모에게 알리던지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가 80,000원으로 이것을 받으려고 했던 정황에 대한 공유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A의 학부모님과 우리 모두가 어른들이 함께 이 사건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A가 인지할 수 있게끔 이야기하고 A가 저지른 잘못된 문제의 행위가 반드시 공론화되어서 남들이 알 수 있게 된다는 메시지를 줬다라면 사건은 여기에서 종결됐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문제가 처음부터 엄청 비대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의 큰 사건이 생기려면 이런 작은 사건의 전조 증상들이 모여서 큰 사건을 향해서 진화해 간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 작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있잖아요. 저는 반드시 그걸 목격했지만 침묵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던 어른들의 동조가 큰 사건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공범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동조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이 내 자녀를 카톡방에 초대해서 A, B 여러 명의 아이가 하나이를 조롱했던 것을 목격했을 때 이것은 더 이상 아이의 동조를 받을 일이 아니고 그 단톡방에 그리고 이게 엄마의 핸드폰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바로 참여하셔서 얘들아 미안한데 나는 누구누구가 아니고 누구누구 엄마거든? 이거는 내 핸드폰이야. 근데 어쩔 수 없이 너희들 단톡방을 내 핸드폰에 보게 됐다. 너희들 이런 행동 굉장히 잘못된 거 범죄 행위라는 거 인지하고 있니?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해주는 얘기야. 물론 우리 아이가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 이 사건은 너희들을 위해서라도 너희 어머님들과 그리고 해당 학급의 선생님들 그리고 주변 모든 어른들에게 알릴 거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사건은 너희들이 미워서 응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무언가를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사건을 모두에게 공유할 거야.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단호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지금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음습한 곳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문제 행위를 응징한다가 아니에요. 이곳에 햇빛을 따뜻하게 쬐어줘서 음습한 곳을 따뜻하게 말린다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음습한 곳은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공론화되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끝나는 세상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을 따뜻하게 햇빛을 쬐다라는 것의 의미는 공론화를 시켜서 아이들이 했던 문제 행동이 세상에 그대로 투명하게 드러나게끔 만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제가 글쓴이 어머님 혹은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런 유사한 일을 겪었을 때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행동 양상은 투명한 공유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폭위에
제재를 받을 수도 있어요. 혹은 해당 아이들이 약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문제 행위로 인해서 많이 그걸로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조치하지 않고 이대로 둔다라면 더 큰 문제로 더 큰 위험한 사건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끝으로 어머님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주셨던 질문은 이 두 아이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냐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친구들 실제로 만나면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은 개개인은 나쁘지가 않아요. 각자의 생각이 있고 굉장히 뚜렷한 어떤 자신의 신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미숙한 나이기 때문에 오는 이런 문제들이 동조자를 만나고 그리고 너의 행동이 정당해 라고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주변에 무리들이 생기면 인간의 행동이 끝을 모르고 악해질 수 있다는 거. 문제의 행동이 훨씬 더 그 아이가 상상했던 범주를 넘어서서 훨씬 더 크게 갈 수 있다는 그거는 그 아이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집단의 문제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설계되어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아이를 가르치는 우리의 아들TV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짧은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